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 및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현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일명 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은 오는 8월부터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월세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핵심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6.21 부동산 대책 이후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헷갈리는 상생 임대인 제도의 정확한 개념과 기준은 무엇인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추진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를 최대 5% 이내 인상, 즉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는데요. 그동안 임대차 입법에 막혀 있던 전월세 계약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 수요 등이 중첩됨에 따라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전월세 가격이 한꺼번에 폭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류를 반영하듯 6.21 부동산 대책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 만료 임차인은 신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이어서 임차인이 퇴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는 2021년 12월 20일 최초 시행된 제도로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를 먼저 살펴보아야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조문을 먼저 살펴본 후 기획재정부의 참고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 임대주택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내용을 보면 다음 각 호우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 기간을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언급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법조문은 현행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입니다.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1일 7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확대 개편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호우 요건을 살펴보면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기간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체결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두 번째 조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 결국은 1세대 1주택자여야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서 거주 기간을 계산해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 신고서에 직전 임대차 계약서 및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지원 제도와 7월 개선 예정인 6.21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개념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인 대상 조건은 동일합니다. 개선될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을 보면 현행은 임대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편을 통해 임대 시점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주택이 되었을 때 동일한 혜택을 정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혜택 내용을 보면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와 거주권 둘 다를 충족하게 되면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생 임대주택은 1세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생 임대주택은 이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례 적용 기한도 22년 12월 31일 내서 2년 연장된 24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관련 기획재정부의 참고 포도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과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여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양도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 임대주택 양도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되어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요. 즉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본인이 매입 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 임대차 계약 임대료의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상생 임대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 즉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능합니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항에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양도세 특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데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하고 1년만 거주했다면 결국은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 최초 시행되었고 근본 개편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다는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능합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임대를 하다 보면 전세든 월세든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전월세 상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5%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앞서 질문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연 10%와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금액 중 낮은 비율이 적용되는데요. 3.75%의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환하면서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물론 산수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임대 등록 시스템이나 렌트홈을 검색 후 방문하시면 우측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수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특례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